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저희 최근에 어떤 차가 나왔어요? GV70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 뭐야, GV70은 어디 갔어? 사실 GV70 시승차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GV70을 출고한 우리 차주님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70이 없지만 GV70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X3와 GLC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 GLC 단독 리뷰할 때 이거는 그 S클래스 사는 부모님이 이제 1+1으로 사는 그런 차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벤츠를 좋아하는 또 많은 분들에게 문매를 맞고 이렇게 혼났기도 했지만 사실 맞는 거긴 하거든요. 반대로 이 X3는 제가 진짜 너무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벤츠 타는 영업사원이 X3 타는 거 보고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보통 벤츠 타면 벤츠 타요. 근데 BMW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X3가 좋기는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X3가 무이자 수준으로 1%대 금리가 나와서 많은 이제 영업사원분들이나 고객들이 X3를 출고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 두 차종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차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GL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했고 뭐 라이트나 그릴 조금 소소하게 변화가 있었죠. 저희가 오늘 두 대 디젤로 가지고 왔고요. GLC 2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7,790만 원이에요. 좀 비싼 모델은 좀 할인을 해주긴 하는데 특히나 이제 EQ 같이 안 팔리는 거를 그냥 막 몇 천만 원씩 해주는데 인기가 많은, 그리고 이 GLC 자체가 물량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몇 대, 몇 시대밖에 없으니까 할인을 안 해도 어차피 산다 이 느낌이라 할인율이 몇백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한 7천 중후반에 살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이 X3가 7,860만 원입니다. 벤츠보다 훨씬 비싸네? 얘도 X3 20D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2000cc이긴 한데 이 X3 처음 나왔을 때 할인 일절 없었어요. 안 해도 잘 나가니까, 잘 팔리니까. 벤츠 딜러도 BMW 사고 아우디 딜러도 BMW 사는데 그 대표적인 게 X3죠. 예전 GV70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 두 대 비교하면서 야, X3 진짜 차 좋다 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이 GLC도 정말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들이나 생각을 하면은 이 X3가 진짜 상품성이 깡패기는 하거든요. 근데 할인이 들어가. 이번에 한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7천 초중반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격에 혹해서 사면 안 돼요. 왜냐, 이 X3가요 조만간에 풀 체인지를 해요. 지금 GLC는 페이스리프트를 했고 X3는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혹해서 사면 큰일 납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 X3가 나올 텐데 할인을 좀 더 해주겠죠. 최근 BMW 보면 어때요? 그릴, 헤드램프, 아이코닉 글로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 막 일체형 디스플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 추세가 풀 체인지를 해도 가격 인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BMW가 약간 우리나라를 좀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하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G30 시절에도 풀 체인지 되기 마지막 전에 할인받고 사면 요게 개꿀이다 했지만 아니, 가격 인상이 거의 되지도 않았고 막판에 할인했었던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을 하다 보니까 풀체인지 가격이나 이전에 파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X3도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X3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오늘은 이 두 대를 비교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런 핵심만 그냥 촉 집어서 알려드린다는 거지, 이거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게 시동을 걸어놨어요. 왜냐? 얘 지금 디젤이잖아요. 디젤 차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시끄럽겠지 생각하죠. 근데 어때요? 약간 소리가 좀 올라오기는 합니다. 지금 엔진룸을 열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자, 4기통 디젤이 들어가 있고요. 190마력입니다. 연비는 복합이 한 12.2가 나옵니다.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한데 사실 이게 디젤은 4기통과 6기통의 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6기통은 그래도 조용하고 4기통은 좀 시끄럽긴 한데 요게 또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좀 적기는 합니다. 요건 좀 아쉬워요. 여기 보면 흡음재가 위쪽에 아무것도 없죠. 벤츠는 어때요? 좀 소리가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재미난 게요, 이렇게 엔진룸을 열었을 때 소리가 좀 나는 거고 닫으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냐 할 수는 있는데, 흡음재,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나는 이 소음이 실내와 외부 유입이 좀 적어요, GLC가. 벤츠도 얘가 좀 F바디 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디젤 차면 막 시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GLC가 조금 더 전 개인적으로 좀 조용하다 생각이 듭니다. 외관 디자인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취향 차이긴 한데, 휠 사이즈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똑같이 19인치입니다. 근데 벤츠에 들어가 있는 이 빗살무늬 휠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보는 분들에 따라서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저는 벤츠 워낙 좋아하잖아요. 벤츠 휠 이쁜데 약간은 조금 개인적으로 별로인데, 이 X3는 휠 디자인이 좀 예쁜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GLC 어때요? 여기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SUV다 보니까 확실히 이 타고 내리기 좀 편하게 사이드 스텝이 지금 달려 있는데요. 지금 라인을 보면 어때요? X3보다 GLC가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하면은 30mm 정도가 더 낮거든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드 스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사이드 스텝이요, 솔직하게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불편합니다. 오히려 이게 위험해요. 밟으면 이게 발이 이게 올라와서 미끄러지면은 안 되는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미끄러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미끄러지면 타고 내릴 때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디자인은 워낙 취향의 차이다 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X3 참 잘 나왔다. 이야, 뭐 이게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멋지고요. GLC 같은 경우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깔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2차종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X3가 어때요? 원래 BMW면 이게 투게이트, 위아래로 열리는 이게 투게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X3는 좀 빠져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 둘 다 들어가 있고요. 폴딩 될 수 있는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재미난 건요, 여기 보면 안쪽에 수납함이 있고, 이 수납함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또 견인고리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 키를 통해서 잠글 수 있어요. 잠궈서 이 안쪽에 있는 짐을 좀 못 빼게 또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시거잭도 들어가 있죠. 재밌는 건요, 이 X3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폴딩이 되기는 하는데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해야 되는 게 좀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안쪽 수납함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요걸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는 없어요. 근데 수납 공간은요, X3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넓어 보여요. 그 이유는 이 GLC 같은 경우 이 안쪽에 있는 수납함을 활용을 하려고 이 커버 자체가 좀 위로 올라와 있는데, X3 같은 경우에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부피가 큰 짐을 넣고 빼는 데는 X3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륜 구동이거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후륜 구동 기반 베이스이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나 뒷좌석이 살짝 공간이 협소하기는 해요. 근데도 SUV의 특유의 그 시트 포지션과 공간은 그래도 나름 넓은 편이라 X3를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무엇보다 이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는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더울 수도 있지만 이 개방감이 좋아서 되게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지금 실제로 보면 어때요? 이 X3 같은 경우에는 정통 SUV의 그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쿠페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각지게 되어 있어서 2열의 루프 쪽 그 헤드룸의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X3가 굳이 이제 X5까지 안 가도 X3만으로도 가족과 함께 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시타입 단자 있고, 이 공간 자체가 넓어요. 그리고 이 선 커튼 있잖아요. 많이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X3는 이 선 커튼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등받이 각도 이게 끝이에요.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가죽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가죽이 버네스카 가죽이라고 해요. 천연 가죽보다는 인조 가죽인데 천연 가죽에 가까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인조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조 가죽 중에 거의 그냥 상위급의 가죽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게 지금 인조 가죽인지 천연 가죽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질감이라든지 이런 촉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BMW 탈 때마다 그냥 기본기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 공조기도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송풍구, 위치 방향, 그러니까 3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GLC는 어떨까요?
자, GLC는 가죽이 아티코 가죽이에요. C클래스, 그 다음에 E클래스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 들어가 있는 아티코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좀 X3가 약간은 좀 가죽의 질감이 좀 좋은 게 들어가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막 그렇게 큰 차이라고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그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컵홀더는 이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옵션 구성을 보면 확실히 이 BMW가 좀 옵션 구성을 좀 잘 해놔요. 솔직한 얘기로. 얘는 지금 그 3존 에어컨도 아니에요. 그냥 송풍구만 있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킷도 없고, 심지어 C타입 단자도 뒤에 없습니다. 그래도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 앰비언트 무드등도 있고, 이야, 서커튼도 없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바가 있어가지고 살짝 개방감은 X3보다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약간은 헤드룸이 X3보다는 조금 걸리죠. 이게 좀 약간 낮아가지고 이 헤드룸은 좀 걸리기는 한데, 등받이 각도가 그럼 좀 더 눕히면 편하지 않을까 했지만 등받이 각도가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자, 2열에 폴딩하려면 이 헤드레스트가 튀어나와가지고 1열 시트를 접지 않으면 2열 시트가 폴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2열 시트 레버를 조절해서 접면 1열의 운전석 시트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신경을 쓴 거죠. 이런 거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GLC 같은 경우에는 9단 자동 변속기예요. X3가 8단이잖아요. 근데 얘는 9단이기 때문에 연비의 효율이 조금 더 X3보다 GLC가 좀 더 좋은 편이고, 공간도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약간 이 센터 터널이 손해를 보고 공간이 조금 살짝 협소하기는 한데, 이 시트 자체가 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요게 다 같은 시트가 아니에요. 이 발판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X3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요 있는 요런 굴곡들이 앞으로 좀 튀어나와서 이 허벅지라든지 이 다리 이런 부분에 걸리거든요. GLC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발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홈이 좀 더 파였다는 거죠. 파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의 움직임은 X3보다는 이 GLC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넓은 공간감은 X3가 좀 더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따라 차를 보는지에 따라서 X3가 좀 더 넓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는 반대로 그냥 이 다리 위치랑 이런 부분만 좀 편하면 돼 하는 분들은, 야, 나는 X3보다 GLC가 더 편한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땐 저는 오히려 X3가 조금 더 넓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여러분들. X3를 저희가 최근에도 시승을 좀 해봤어요. 비교 시승도 해보고 뭐 최근에 좀 타봤는데, 지금 BMW에서 나오는 차들 보면 어때요? 뭐 아이드라이브 뭐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내 인테리어가 일제로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송풍구 디자인이나 이런 좀 중간 센터 쪽의 디자인들도 심플하게 들어가잖아요. X3를 최근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실내가 굉장히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주행이나 이런 거는 풀체인지가 나와도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엔진 미션들을 개량을 하고 어느 정도만 이제 개선을 해서 집어넣는 거지, 뭐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 들어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있죠. 이거 예전에는 뭐 디젤에만 들어가 있었다가,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솔린에만 들어가 있었다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솔린, 디젤 둘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 집어넣잖아요. 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예전에는 하이엔드 좀 모델들 있죠. X7이나 뭐 7 시리즈 같은 약간 좀 비싼 차들에 넣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엔트리 모델이나 기본 모델들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까다로워진 환경 규제를 또 맞춰야 되니까 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줬는데, 요거는 이번에 이제 풀 체인지가 나온다고 한들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B47 요 엔진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 그냥 개선된 게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죠.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그냥 개선된 거 들어갑니다. 미션도 이제 ZF 8단 들어갔는데 요 세팅으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바뀌는 거는 실내와 외관 디자인 정도가 많이 바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X3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실내 디자인 그렇게 상관없다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할인을 좀 많이 받고 한 돈 1,000만 원 되면 그때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X3를 마지막으로 사고, 그거 아니라면 신형을 좀 기다리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BMW를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이게 참 밸런스가 정말 좋은 차구나. SUV에서는 BMW 따라올 만한 차가 진짜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X5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괜히 교과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도대체 좋길래 자꾸 좋다 이야기를 하냐. 뭐 핸들링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속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승차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연비가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옵션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X5는 그 밸런스가 그냥 다 좋아요. 그리고 X3는 의외로 공간도 넓어요. 어린 친구들까지도 패밀리카로 탈 수가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편해요. 물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거는 얘는 M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딱딱한 편이긴 한데 컴포트 쇼버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타면은 그래도 훨씬 편해진 거죠. 아마 일반 뭐 럭셔리 모델이라든지 베이스 모델을 타면은 컴포트 쇼버가 들어가는 거죠. 옵션 구성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막 엄청 화려한 옵션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평상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버튼들이요, 지금은 대부분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가면서 약간 사용하는 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 버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성이 아직 좋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시경으로 바뀌면은 이게 이제 통합이 되겠죠.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합되면 깔끔하게 쓸 수 있지만 그냥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터치로 작동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직관성이 떨어진다, 작동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요즘 디젤이 인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디젤이 확실히 유지비가 저렴해요. 물론 뭐 한 3년 지나가지고 뭐 부품 교환할 때 되면 비싸긴 한데 그 전까지는 유지비도 저렴하고 디젤하면 엄청 시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차했을 때는 이 뭐 달달달달 거리는 소음이 나기는 하는데, 자, 주행을 하면요 그런 소음들이 안 들어와요. 그냥 RPM 올라가면서 뭐 변속하고 이런 그냥 주행에 대한 소리만 좀 들어오지 시끄러운 그런 엔진의 소음들도 거의 없는 거죠. 뭐 크루징 주행하면 아예 그런 소리도 안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 사이즈가 커가지고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디젤을 많이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뭐 디젤 게이트 터지면서 이제 디젤 인기가 식어가지고 디젤 살 바엔 가솔린 이러는데 디젤을 차라리 오히려 지금 사면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 2.0에 190마력이잖아요. 마력대가 높은 마력은 아니니까 디젤의 또 높은 토크감을 이 구간에서는 깡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행했을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BMW 하면 또 이제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포인트가 매력적인 포인트로도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카메라 서라운드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세워놓고 카메라를 켜보면 카메라 화질이 막 그렇게 뛰어난 거는 아니지만 서라운드 카메라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불편해요. GLC 지금 이거 레벨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전 세대까지 이거 반응도 빠르고 방향도 좀 각도 다양했거든요. 근데 이거 바뀌고 나서 이 각도도 좀 되게 제한적이고 반응 너무 느립니다. 아니 뭐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냥 누르면 한 세월 가고 올리면 또 발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라 또 한 세월 올라오니까 요거 작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S클래스부터 이렇게 세로형 디스플레이 안에 공족이나 미디어 버튼 같은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좀 되게 불편한데, 근데 또 어느 정도 뭐 적응은 돼가지고 뭐 그냥 눈 감아줄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해요. 핵심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엄청 큰 것 같지만 11.9인치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베젤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실제 디스플레이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커 보이게끔 이 블랙 베젤을 크게 만든 겁니다. 이거 아마 그냥 S클래스가 이 끝까지 올걸요? 그러니까 얘는 그보다 좀 더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여기서 옵션 좀 더 집어넣으면 슈퍼비전처럼 저쪽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것도 LED 등이 아니네, 할로겐이네요. 근데 이 X3와 다른 점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S3보다도 훨씬 크고 또 좀 더 이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좀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들은요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X3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이 기본이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이니까요. 9단 연속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기본 이 세팅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요. 많은 분들이 리뷰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BMW는 스포티한 주행이고 벤츠는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걸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SUV입니다. 세단도 느껴지기는 하지만 SUV는 그 성향을 더 극단적으로 나눠놨어요. X5가 정말 잘 나가니까 벤츠도 이제 부랴부랴 야 우리도 SUV 만들어서 팔아보자 해서 GLE를 만들어냈는데 GLE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편하고 럭셔리한 느낌으로 가져가서 안 팔렸나? X5랑 똑같이 해서 어느 순간 이 GLE가 X5보다 딱딱해지고 X5는 야 우리 너무 딱딱하다는 피드백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세팅하자 해서 반대로 이게 좀 역전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 없애버리고 그냥 부드러움을 강조한 게 이 GLC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스도 얘도 그냥 컴포트 쇼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명칭은 이제 어질리티 서스거든요. 요게 아방가르드나 E클래스도 요거 딱 들어가는데 베이스 서스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 안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애초 구성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벤츠의 그런 적당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요 어질리티 서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막 엄청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적당히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타고 공간도 크게 활용하고 그러면서도 SUV 좀 필요한데 좀 벤츠의 그런 프리미엄 차 뭐 중에 뭐 적당한 거 없어 하면 이거 보통 우리 GLC 사거든요. 왜냐? 브랜드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가격대에 마땅한 대안도 없어요. 이거 아니면 진짜 X3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위로 가려면 이제 마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GV70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네임밸류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GLC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노면의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그리고 엔진 소음도 X3보다는 GLE가 좀 더 조용해요. 그거는 좀 있어요.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이잖아요. 뭐 요철이라든지 뭐 아니면 코너 했을 때 이럴 때 X3는 이게 좌우의 움직임 없이 그냥 딱 잘 잡아줘요. 근데 이 GLC 같은 경우에 그냥 우랑탕탕탕탕 막 흔들려가지고 약간 2열에 타면 멀미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약간 서라운드처럼 되는 요 카메라 있죠? 요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통풍 열선 시트도 둘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옵션 구성이 뭐 GL2에 대비해서 뭐 부족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보면 컵홀더가 있고 넓게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플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크게 넓게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어요. 다 포장 도로가 또 잘 깔려 있으니까 오프로드 성능이라 그러면은 크게 막 와닿게 느끼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북미 좀 약간 동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비포장 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GLC에 들어가 있는 이 오프로드 모드가 굉장히 유용해요. 특히나 밑에가 안 보이잖아요. GL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DSR도 있어요. 이거 엔진 브레이크만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기능들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 각도, 온도, 압력 이런 것들 오프로드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구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데 벤츠가 이런 마케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LC와 X3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확실히 두 차종의 매력이 다르죠. GV70 페이스리프트를 구해온다면 이 세 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과연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다음번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X3와 GLC의 시승 그리고 이 차 출고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우파TV 보고 연락 주셨다면 잘해주실 거예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GV70 페이스리프트 차주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깡통 출고하신 분들도 좋고 풀옵션 출고하신 분들도 좋고 또 그 단조휠 출고한 분 있잖아요. 그거 장착한 분들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